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떡볶이에 김밥 한 줄 먹으면 이미 하루 섭취량 오버. 너무 자주 먹으면 비만으로 가는 길.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슈프림팀 슈퍼매직 드렸습니다. 수트 매직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오늘 이번 주가 이제 짬준 PD의 마지막 주간인데 수트 매직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슈퍼 돼지 차단해드리고요. 자,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떡볶이에 김밥 한 줄 먹으면 이미 하루 섭취량 오버. 너무 자주 먹으면 비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고 싶을 때 떡볶이에 김밥 그냥 먹을까? 이런 분들 많은데 이게 간단한 식사가 절대 아니죠. 떡볶이 한 접시 열량이 무려 1000에서 1400칼로리. 그리고 김밥 한 줄은 600칼로리. 떡볶이 김밥 한 줄을 먹으면 이미 어른들의 하루 적정 섭취량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또 저것만 먹지 않잖아요. 저는 튀김도 먹고 라면도 먹고 만두도 먹고 이제 탄산음료까지 마시는데 열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맵다고 또 씻어내야 되는 음료들도 있고. 예. 아무튼 분식을 좋아하는 청소년은 10명 중에 1명이 비만으로 집계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물론 뭐 청소년 때는 엄청나게 운동도 하고 뛰어다니고 뭐 그러면 상관없는데 안 그런 학생들도 많고. 예. 저 형은 분식을 입에 부었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순대도 먹어야 되고. 자, 아무튼 분식은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맛있는 거일수록 살이 좀 찔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처럼 나이를 조금 이제 먹게 되면 살이 더 안 빠집니다. 점점 안 빠지고 빼려면 더 힘들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식사량과 식단 관리는 하셔서 요요의 세계로 오는 것을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현실적인 막말로 상담해드리는 시간,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가 강한 일침을 장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민 해결을 원하시는 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켜시면 되고요.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형이 왜 거기서 나와님, 요즘 핫한 인물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카테고리 스포츠 스타를 푸는데 박지성, 손흥민, 메시 등 쟁쟁한 선수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성재형이 나오더라고요. 당황해서 배뚠뚠이라고 적었는데 아쉽게 틀렸네요. 네, 그래요. 아직 뭐 약간 그 별칭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카테고리는 맞죠? 그죠? 예. 채팅창에 씨름 선수인데 잘못 들어갔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철권에도 쿠마가 나오니까라고 하신 분 있고. 정혜연님, 지난 12월 월드컵 시즌에 태어난 딸을 키우고 있는 미국 베텐러입니다. 태교 삼아 베텐 월수 방송을 들으며 산책했는데, 곧 100일이네요. 축하해 주세요. 베리랑 같은 배씨, 베리아입니다. 오. 베리아. 이름 너무 예쁘네요. 리아. 예. 자, 근데 베텐으로 태교를 하시고 심지어 월수 방송으로 태교를 하셨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신 분들 많고 잘못된 태교다. 예. 왜 하필 월수냐고. 예. 어머니하고 울고 계신 분들이 있고 글로벌로 잘못됐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리아야 제발 잘 자라나줘라고 하신 분 있고요. 강하게 크겠다. 배고팡 플레이님, K리그에서 배성재 한준희 조합이라니 직관하면서도 중계까지 들었습니다. 경기를 더 재밌게 보게 해주는 K리그 보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엄원상 선수. 예. 엄원상 선수 팬이신가 보네요. 골을 아주 멋있게 넣었죠. 예.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현대가 더비 보신 분들도 많고 현장에 오신 분들도 많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고 또 다나카님을 이렇게 함께 모셔가지고 저 한준희 의원이랑 재밌는 것도 하고 아주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자, 뭐 이번 시즌 K리그 개막 그 1라운드 대박이거든요. 예, 관중도 엄청나고요. 예, 이거 쭉쭉 이어가야죠. 계속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재밌으니까 오시는 거죠. 예. 자, 침펄풍뚜님 주말에 문수에 다녀왔습니다. 아 이분도 다녀오셨네요.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위인님께서 독립기념일쯤에 와서 울산에서 중계하실 때 꼭 울산이 이겼네요. 그러니 내년 독립기념일에도 문수에 와서 중계해 주세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프리를 한 독립기념일이 3월 1일이었는데 그 프리하고 바로 다음 날이었던 2년 전 3월 1일에도 울산에서 중계했었고 작년에도 제가 울산에 갔었고 올해도 1라운드 또 울산에 가고 예 그랬네요. 문수 승리 아이콘이라고 하시면 있고 예 하지만 저는 어떤 팀 편도 들지 않습니다. 자 12812 맨유가 잉글랜드 리그컵 우승했는데 직접 보셨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쉽게도 못 봤습니다. 어제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스케줄을 소화하고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봤어요. 예. 9838님 축구대표팀 새 감독으로 독일의 전설 클린스만 감독이 오게 됐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옛날 사람이네요. 옛날 사람 성재형은 아는 분인가요? 저 당연히 알죠. 90년 월드컵 그때는 이제 서독이었었고 94년 이 미국 월드컵 때 그때 이제 독일이 통일 독일로 처음 나섰을 때 우리나라랑 또 한조가 됐잖아요. 디펜딩 챔피언이랑 한조여서 우리나라가 되게 긴장했었는데 은근 잘 싸웠죠. 젖잘싸 경기. 예, 대한민국 정말 전설의 젖잘싸 경기죠. 3대0으로 지다가 3대2까지 따라갔던. 그때 우리나라한테 2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우리나라랑도 해가지고 뭐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름값은 대단한 감독입니다. 9616님 배영 토요일 울산 전북 경기 중계 잘 봤어요. 홍명보 감독님을 필드 플레이어로 만드실 때 한준희 해설위원이 지적할 때 당황하신 모습이 진짜 웃겼어요. 홍정호 선수 네임콜을 하려다가 홍명까지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죠. 또 홍명보 감독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배텐 회식설 우려먹으면서 조회수 뽑고 있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회식한 지가 언젠데 어제 정용국 씨의 땡튜브 채널에 배식 회식 뒷담화 영상이 올라갔는데 네네. 편집하는데 30시간이 걸렸다고. 재능이 없다 보니까 몸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뭐 이렇게 30시간이 걸려요? 이 오래 걸리 단축키를 못 쓰니까 네.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외주를 주세요. 능력이 안 됩니다. 수익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된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아하. 네. 그래요. 어쨌든 침펄 코인을 좀 탔어요. 그죠? 침착맨과 주펄 작가가 왔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제 얘기도 있고. 네. 침펄 듀오 얘기도 있고. 유지혜 씨의 피부 칭찬도 있고. 그렇죠. 예, 윤태진 씨가 잘 웃는다는 얘기도 있고. 네. 예, 한 명씩 다 짚어가면서 품평을 했는데. 네. 이종범 작가는 왜 패싱했죠? 죄송합니다. 예. 그게 제가 왜 패싱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집을 제가 했는데 얘기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너무 짧게 얘기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뺐습니다. 아하. 네. 존재감 0이다. 존재감이 있었는데 사진에 그래서 좀 넣습니다. 네. 그래요. 네. 미국 패싱이라고 하신 분 있고. 댓글 보니까 용준 PD 잘생겼다는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승헌 씨 필요한다는 얘기가 꽤 있더라고요. 송승헌 PD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네. 예. 네, 확실히. 자, 아무튼 오히려 누가 아나운서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 중에 제일 잘생겼다. 그렇죠. 네. 저는 더 이상 아나운서도 아니고 홀가분하게 네. 짬승헌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홍현선님, 우연히 배텐 회식날 곱창집에 가게 돼서 BTU 멤버들을 봤는데요. 용국 오빠한테 먼저 다가갔더니 저쪽에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해서 베라버니와 사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분인데 커플 분이셨는데 저를 먼저 딱 알아보시길래 맞으세요? 저기 뒤에. 예, 뒤에.
바로 그걸로 가셨습니다. 아 2차로 이동하던 중에 네. 예. 바로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마침 또 그쪽으로 가시던 분이어가지고. 네, 머뭇거림도 없이 예. 그냥 바로 가시더라고요. 이미선님, 다른 요일은 몰라도 월요일 용국수님 코너는 땡튜브로라도 꼭 챙겨 들어요. 네. 그러나 용국수님 땡튜브 채널 방향은 너무나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실로폰으로 용국수님을 억제하는 배텐 정도의 수위가 저랑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제 채널은 잘못됐기 때문에 네. 워낙 음지에서 이제 바둥바둥 기고 있어서 예.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원 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칼로 물배기님 여자분입니다. 네. 남친과 싸웠다 화해했다를 반복 중입니다. 그러다 한번 헤어졌었는데 그 사이 저는 제 친구들에게 남친 욕을, 남친은 자기 친구들에게 제 욕을 잔뜩 했어요. 그러다 재결합을 하게 됐는데 다시 만난다고 친구들한테 말을 못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재결합 사실을 들키기 전에 헤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 친구들한테 재결합 사실을 말 안 했다가 들키면 친구들이 서운해할까요?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 한 1년 만나면 예. 거짓말 안 하고 20번 이상을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하더라고요. 헤어지는 이유는 확실할 텐데 다시 네. 만나는 이유는 뭐죠? 특별히 또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궁에서. 그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아, 서로 네. 궁에서. 네. 예. 서로 이제 뭐 씩씩거리고 헤어져서 한 길면 일주일 정도 다시는 안 본다. 음. 내 앞에서 걔 얘기 하지도 말아라. 음. 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갑자기 또 어느 날 연락 안 되면 만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초반에는 이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예. 근데 그 친구의 연애 스타일을 보면 이게 누구를 만나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한번 싸웠으면 그냥 이제 싸우는 이유가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안 보는 경우가 전 대부분인데 그 친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 여자친구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결국은 파토가 났어요. 근데 이게 그 한 번만 전 이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분의 연애 성향 자체가 약간 이런 게 좀 있고 친구들의 의견이 약간 궁금했다. 그 사람들의 느낌은 어땠을까.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 안 궁금합니다. 친구들은 네, 뭐 서운해하는 것도 없고 뭐 너 맨날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양치기 수년처럼 네. 또 뭐 그 남친 욕 할 거 아니야. 네. 다시 또 저러다 만나겠지 뭐. 그렇기 때문에 친구 그 머릿속에는 둘이 만나고 헤어지는 게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친구들이 다른 일에는 관심을 가져줄까요? 아, 남친 얘기만 안 하면 관심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다행이네요. 차라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게 더 관심 있을 수 있지. 또 만났잖아. 이거 얘기해봤자 했던 얘기를 쭉장창 반복하다 보면 아예 그냥 관심 자체에서 사라질 뿐더러 본인도 좀 이상해집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그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들한테 본인 욕을 했다. 되게 축소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원래는 성격 안 좋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걸 얘기를 다 했는데 예. 합치는 과정에서 솔직히 나도 조금 한 부분은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친구들도 정확히 알고 있겠죠. 어차피 저 사람은 재결합했다가 또 그렇죠. 헤어졌다가. 네, 또 예. 저러겠지 뭐. 네, 이러겠지.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네, 낫다.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 한 명 아닐까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친구 스트레스 받지.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중간에 들키기 전에 헤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헤어질 것 같은 연애를 저는 왜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끝내는 게 낫고. 예, 헤어질 수 있다고 본인이 느끼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예. 왜 헤어지는지 참 그렇게 외롭나? 잘못됐죠. 아무튼 뭐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쨌든 뭔가 얘기를 하고 밥도 네. 먹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 하는 얘기가 결국 남친 욕 혹은 여친 욕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오늘 안주 뭐 시킬래 이게 더 궁금한 거고. 예. 다시 예. 또 만났잖아. 알았어. 저거 오징어 튀김 주세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에서 아, 이분의 의견을 약간 대변하자면 예. 둘이 뭐 알콩달콩하다 이런 얘기 말고 우리 완전 잘못했다. 사단났다. 이런 얘기는 조금 들어줍니다. 재밌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건 액션 쾌감이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바람났다, 잡혔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찍다 보면 질립니다. 네, 전혀 뭐. 친구들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뭘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이런 분들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굴레에서 탈출하려면 네. 소개팅을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연애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혼자 살아라? 약간 좀 본인을 반성하는 기회가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절대 처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전 남친분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였지? 라는 이런 게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허. 네. 왜냐하면 싸우면 싸울수록 언성도 높아지고 말도 심해지고 그런 감정으로 다시 만난다? 아,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전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연애 휴지기를 좀 가져라. 그렇죠. 좀 쉬어야죠. 좀 쉬고 물론 뭐 연애 하고 싶겠지만 오래 다니셔요. 한 달 쉬나? 근데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거는 좀 자신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베테너가 들어가신 분이고. 그때는 어쩌면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 칼로 물베기님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그나마 다행인 이유는 이게 연애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이혼, 재혼, 재입. 연애니까 다행인 거야 이 정도면. 네. 법원 여러 번 갔어요. 네. 0566님 1년 3개월 만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베텐이네요. 만나던 사람과 헤어졌는데 연애학 개론이 나오네요. 뭐 원전에 안 헤어졌나요? 1년 3개월 만에 온 사람한테. 네, 반갑습니다. 자, 인사는 짧게 해야 되니까. 네. 일반 사연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베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일반 사연 초벌 감자튀김님 남자분입니다. 제 친구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랑 PC방도 같이 가고 모바일 게임도 같이 하고 저녁도 먹고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갑자기 여친이 생기면 연락이 뚝 끊겼어요.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운하기도 하고 갑자기 외롭습니다. 혼자인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처음부터 완전 잘못된 사연이 하나 왔네요. 친구 1명. 예. 예. 단 하나 친구. 사라졌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죠. 예. 근데 진짜 전형적으로 MSG 하나도 없는 베텐러적인 사연이 1번에 딱 왔네요. 닉네임도 초벌 감자튀김입니다. 선두타자 홈런이죠. 야, 근데 이게 뭐 늘 그랬던 것처럼 뭐 언제는 혼자 아니었습니까? 잘 지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둘이 이제 친구는 딱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쪽도 여기, 여기도 그쪽. 예. 근데 그쪽이 친구가 생겼어. 예. 근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친구는 이분이 부러울 겁니다. 왜요? 혼자 있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 하는 겁니다. 왜요? 네. 아니 괜히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이 친구랑 약속 잡고 이러면 눈치 보이거든요. 혼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PC방 가자 되게 밝게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건 유부남들의 패턴 아니에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하는 경우에는 이제 PC방 모바일 하던 게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자꾸 머릿속에서 돌아온다.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PC방 그림에 이렇게 자꾸 아우라가 생기거든요. 예. 그럼 PC방 가면 이 친구밖에 없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포텐이 터질 때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기다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마 PC방에서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네. 채팅창에 셋이 만나면 안 되냐고 하시면 이분 셋이 만나보신 분 같은데요. 셋이 만나면 굉장히 분위기 좋겠네요. 되게 껴달라고 해라. 이게 뭐가 좋냐면 예. 초반에 만나면 이 친구 왔는데 여자친구까지 있으니까 되게 북적북적하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그쵸. 나중에 둘이 따로 갑니다. 둘이 혼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PC방에서 셋이. 예. 예. 그쪽 커플석 혼자 앉고 굉장히 안 좋아요. 처음엔 좋을 수 있으나 둘이 떠난 다음에는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네. 네, 약간 그건 별로 강추하진 않습니다. 3명이면 랭크 못 돌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네. 아무튼 결국 연어가 고향 오듯이 친구는 돌아오게 돼 있다. 무조건 돌아옵니다. 결국은 돌아온다. 그쪽에 여자친구가 뭐 자유를 주던 본인이 탈출을 하던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입니다.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와요. 네. 채팅창에 여친의 친구는 없을까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있어도 소개를 안 시켜주는 경우가 있죠. 왜? 난 이 친구를 봤으니까. 옆에 무조건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다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주선자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본인도 얘기해 봤겠죠.
근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려냐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초벌 감자튀김님께 용국이의 일침. 혼자 있는 걸 외로워하지 마세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본인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예, 외로움이 마치 이제야 찾아온 것처럼 얘기하고 계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항상 그랬잖아요. 잠시 뵙겠습니다.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100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뒤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네. 자, 정소현님 여자분입니다. 4월에 회사 여직원 5명과 여행을 가려고 일찌감치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과 껄끄러운 사이가 됐어요. 정말 많이 불편한데 저 혼자 비행기표 취소하는 것도 이상하고 취소 수수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서 즐겁게 놀다 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는 게 나을까요? 용국 오빠. 가실 거잖아요. 이미 뭐 수수료 얘기하시면서 난 갈 건데 어떻게 잘 놀다 올 방법이 없냐. 어떻게 걔를 좀 빠지게 할 방법 없냐. 이거는 근데 5명이다 보니까 5명과 다 친하게 솔직히 쉽지 않죠. 네. 가장 편한 거는 본인이 좀 껄끄러워도 지불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명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너무 편하게 잘 놀다 올 수가 있죠.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행은 뭐 5명이 손붙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통은 다녀봐야 2명, 많으면 네. 3명 정도가 붙어 다니고 네. 아마 5명이면 3, 2로 다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딱 이쪽에 본인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가장 나랑 취향에 잘 맞는 친구, 그 친구와 방을 쓰게 되면 더 좋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둘이 다니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비행기가 뭐 5열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3열 뭐 이렇게 앉다 보니까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오랜만에 얻은 기회다 보니까 그냥 이번 신경 쓰지 마시고 즐겁게 놀다 오면 됩니다. 이미 제 생각에는 캐리어는 다 싸놨다. 무조건 싸놨어요. 안 갈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즐겁게 일단 즐겁죠 무조건. 그렇다 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본인이 약간 자신당당하면 그쪽 분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친해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네, 어차피 내 여행 스케줄에 같이 있는 것뿐이지 내가 무슨 자원봉사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내고 가는 거다 보니까 편하게 즐기시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부담 없죠. 밥 먹을 때도 이제 보통 5명인 경우에는 네. 이제 보통 뭐 8인 식탁 같은데 네네. 3명, 2명 앉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4, 1로 계속 다니는 거 아니에요? 완전 잘못된 정소연님만 1이고 나머지 4시 손붙잡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뒷담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소연 씨와 같이 함께 짝꿍이 되는 예. 그분한테 내가 왜 너랑 같이 다녀야 되는지를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허. 나 진짜 불편해. 내 앞에 떨어지지 마. 한 명을 편을 만들어라. 무조건. 내 옆에 떨어지지 마 절대. 밥은 내가 살게.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둘이 정말 재미있는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굳이 일부러 친해지려고 그 전에 뭐 합의를 보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스트레스예요. 그냥 가면 되죠. 그래요. 네. 넌 그냥 N빵용이야라고 하시면 있고 5분의 1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다라고 네. 하시면 있고. 솔직히 이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한 명이 불편해서 원래는 친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사람 때문에 안 간다는 건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도 영국 스님 말처럼 네. 비행기표 취소하는 것도 이상하고 취소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즐겁게 놀다 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는 게 네. 나을까요?라고 한 거 보니까 이미 짐까지 싸놓고 네. 이미 여권 그 캐리어 위에 올려놨어요. 그렇죠. 옷도 많이 넣어놨어. 예. 며칠 안 가는데. 예, 사진 못 찍을지 정해놨어요. 예, 장소 다 검색해놨고, 예, 다 뭐 머릿속에 있는데 굳이 예. 뭐 안 갈 것처럼. 그렇죠. 네. 근데 왜 껄끄러운 사이가 됐을까요? 많이 불편하다. 회사 사람과. 어차피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직장 상사는 아닌 것 같고 동료 문제인 것 같은데 그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많이 불편하다. 보통 직장 동료랑 많이 불편한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돈 문제죠, 뭐. 거의 그거야. 예. 다 그거인데 뭐 어떻게 뭐 라디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것 같고. 예. 네.
뭐 돈 뜯긴 거 아니면 그냥 가면 됩니다. 네, 얼마나 편해요. 즐거운 여행이죠. 남직원 한 명 두고 싸운 거 아니냐? 아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테너이다 보니까 전혀 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네, 여행에 관련돼서 싸우진 않았을 것 같고, 네, 그 전에 원래 알던 사이인데 티격태격 할 수는 있으니까, 네. 삼각관계, 아 베텐, 치정 문제. 베텐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베텐이에요. 네, 너무 이렇게 생각을 평범하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싸움 정도일 것이다. 그렇죠. 밥을 누가 더 많이 먹었다라든가 뭐 이런 거 사소한 거. 정소연 씨가 뒷담화하다 걸린 것 같다라고 하시고. 아 그럴 수 있죠. 베텐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편해질 수 있죠. 예, 예. 네. 주식 추천해 준 거 망했다. 본인이 불편하면 그쪽도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차피 잘 안 붙습니다. 그쵸. 볼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갑니다. 네. 자, 정소연님께 용국이의 일침. 즐겁게 놀다 오는 방법이 없을까? 인천공항을 가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벌써 설레잖아. 캐리어 딱 싣고 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때부터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채팅창에 4인 좌석 가운데 둘이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저런 분들은 친구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로맨스 코미디님 남자분입니다. 누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식 수술 대기를 하다가 너무 긴장해서 기절을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놀립니다. 제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너 너무 긴장해서 시험장에서 기절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요. 화장실 급하면 장이 긴장 상태라 까딱하다 기절하는 거 아니야? 이럽니다. 친구였으면 딱밤이라도 한 대 놨을 텐데 너무 짜증나요. 용국 형이 저의 누나 가루가 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뭐 바로 일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용국이의 일침. 누나 가로되면 놀라서 기절하는 거 아니야? 포인트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식 수술 대기를 하다가 긴장해서 기절을 했다. 아, 굉장히 불편한 상황 나왔죠 지금. 저도 병원에서. 라식 수술을 안 해봐서 그런데 뭐 그게 약간 뭐 마취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안 좋은 경험 다 해보다 보니까 라식은 안 해봤는데 옛날에 눈 알 이 흰자를 다쳐가지고 예. 안과에 가서 흰자를 꼬맨 적이 있습니다. 별의별 경험을 다 겪고 다녀요. 잘못됐네 진짜. 근데 진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큰 수술하면 자고 일어나면 끝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돼. 이거는 눈을 못 감어. 예.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예. 고정합니다. 엄청 무섭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대기하다 기절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했으니까 망정이고 만약에 수술하다 했으면 더 큰일 났을 거고요. 아마 누나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다. 네, 그런 거죠 뭐. 근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붙어 다닙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뭐 전형적인 그리고 또 굉장히 약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남매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딱밤 정도니까 아, 그럼 본인이 뭐 때려야 맞는 거지. 현실 남매는 발차기하고 그러거든요. 현실 남매는 그 기절했을 때 119 부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안 깨울 수도 있어요. 예, 놓고 가죠. 아, 지금 뭐야 또 창피하게 예. 찍어서 이제 땡트 올리고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사연 듣다가 기절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네. 보통 이제 요즘 저희 사연 보면은 누구를 가루되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사연이 꽤 오는데 예. 본인이 가루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누나가 가루대기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전혀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예. 네, 본인이 대기하다 기절했으면 병원 관계자를 얼마나 놀랬겠어. 이분 수술했어? 수술 아직 안 했는데요? 왜 기절한 거야? 야, 기절이 솔직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네, 참 큰일 났네요. 자, 채팅창에 누나 예쁘냐만 계속 그냥 무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아, 저도 베테랑 7년 했지만 이분 참 한결같아진 것 같아요. 사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누나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계속 누나 예쁘냐가 띄엄띄엄 여러 명에게 계속 옵니다. 그렇죠. 네, 참 불편하네요. 네. 예, 이분들은 항상 똑같아서 좋아. 그렇습니다. 배성재 텐 정영국 씨와 함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요즘 사연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월요일에 은근히. 아, 예. 상처 안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 가려서 잘하겠습니다. 예. 은근히 또 여자분들도 가루를 원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너무 세게 하면 잘못되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덩어리 정도 가루까지는 아니고 조그만 덩어리. 그거 아시죠? 근데 여자분들이 매운맛은 남자들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 근데 또 이게 또 오래 가더라고요. 예.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초 라디오가 됐냐라고 하신 분 있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진짜 잘못됐다고 하신 분 있고. 자, 금유리님 네. 여자분입니다.
11년 동안 일만 하다가 요즘 영어, 운동, 요리 등등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며 저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운동 외에는 저한테 꼭 필요한 것들도 아니고 돈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를 위해 돈과 시간 쓰는 게 아까운데 일침 좀 날려주시겠어요? 이분 특이하네요. 본인을 위해 쓰는 돈과 시간이 아깝다. 남들을 위하면 더 아까울걸요? 네. 그렇긴 하죠. 저는 근데 이게 아까 웃긴 게 11년 동안 일만 하다가 이제 본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1년 동안 이걸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아, 내가 이 일이 끝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겠다. 근데 이걸 또 막상 하다 보니까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필요한 건 운동이 있다. 다이어트용인가요?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운동, 건강 관리. 아니 많이 드셔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정하지 마시고. 네. 예. 아니 영어 필요 없고 예. 요리 필요 없고 운동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운동을 몇 시간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일만 하다가 약간 요즘 뭔가 나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그게 아깝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스케줄 자체가 영어도 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돼요. 일하는 것보다 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자유로움이 좀 없다 이 생각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저는 지금 많이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또 지나서 다시 또 바빠지게 되면 그때 좀 나를 위해 좀 쓸 걸. 이 생각이 굉장히 전 당연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요거를 저는 좀 그냥 즐기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이 시간에 돈을 벌어서 내가 이게 아깝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좀만 지나면 그래 그때 좀 더 잘 쉬고 그랬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저는 무조건 다시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예. 낫죠. 그래요. 아무래도 잡다하게 뭔가 당장 필요 없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쓸데없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특히 영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갑자기 영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요리를 했으면 자꾸 본인이 먹으니까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낫다 네. 이 생각하신 건데 이제 뭐 운동하는 계절 또 다시 또 좋아지고 있으니까 운동 좀 열심히 하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채팅창에 자신을 위해 투자했는데 남자가 안 생겼다. 그거는 뭐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해서 안 생긴 걸 수도 있고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베테만 안 들어도 영어가 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네. 베테는 안 듣는데 영어가 왜 늘어요? 저 그냥 누워 계신 분이에요. 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댓글 다는 분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예. 쉬는데 순서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때 그분이시죠? 예. 아, 어차피 안 생겨요라고 하신 분 있고. 연애는 아예 포기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모르죠 그거는. 아니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네네네. 본인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항상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자, 투자하면 생기나요?라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안 생겼냐면 예. 덜 투자했기 때문에 더 투자해라. 더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자, 금유리님께 용국이의 일침. 정할 게 없다면 성형? 아니 그러면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본인을 위해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자, 네. 0910님 성별 미상. 얼마 전 부장님이 새 바지를 입고 오셔서 예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꽉 껴서 민망하고 안 예뻤는데 기분 상하실까봐 예쁘다고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으셨나 3일 내내 그 바지만 입고 출근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분 안 나쁘게 안 어울린다고 돌려 말하는 방법 없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곤욕스러우신가 봐요. 그렇죠. 직장 상사한테 돌려서 얘기하기. 근데 이거는 그 옷이 예쁘냐라고 물어봤다는 거는 이 성별 미상이지만 여자분일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부장님이 여성분이라고요? 아니 부장님은 남자분이 있고.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별론데요? 정말을 돌리고 싶으면 예전에 입으셨던 바지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어떤 바지인지 기억은 안 나겠지만 예. 이 바지는 일단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을 하셔봤자 이미 샀기 때문에 입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자기한테 큰 마이너스 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본인만 신경을 쓰는 거지 뭐 괜히 뭐 내가 안 어울리는데 예쁘다고 얘기해서 저 바지만 입고 다니시나? 아니에요. 원래 그 바지를 입으실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을 본인이 너무 떠안지 않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옷은 죄가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예, 어차피 옷은 예쁠 텐데
이제 입은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가 늘 느끼는 문제점이죠. 그렇죠. 옷을 사게 되는 이유는 그 옷을 입고 있는 모델이 예뻤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마네킹 예쁘고. 네. 예. 근데 본인이 입으니까 결국 얼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면 갑자기 몸매죠. 그러니까 사이즈도 또 이제 네. 다이어트 할 거야. 이래서 한 채수 작은 걸 샀어요. 그쵸, 그쵸. 근데 또 걸어놓자니 좀 아깝고 입고 나오셨으니까 약간 좀 달라진 거 없어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거짓말 하시면 돼요. 예. 편하게 예쁘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 너무 죄책감 같은 거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에 입었던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뭔가 네. 그 좀 봐줬던 것 같고. 그쵸? 예. 전에 내가 어떤 거 입었었지? 예? 그거 입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낫습니다. 네, 그게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런 식으로 차라리 그게 낫다. 네, 전에 예. 입으셨던 거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지가 꽉 끼면 이제 굉장히 보기 안 좋죠. 아, 그쵸.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든 간에 만약에 부장님이 좀 딱 느낌이 바지가 좀 꽉 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그걸 입을 거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패션이야 몰라? 뭐 어떤 말을 해도 그분은 이제 내가 이걸 입는 걸 합리화시킬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눈으로 한 번 정도만 보시고 그 전께도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네. 부장님 가발 예쁘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게 가발 쓰시는 분들이 상대방은 약간 모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본인만의 생각이다. 거의 다 아시죠. 이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거부터 보여. 아 진짜예요. 그거부터 보이더라고. 요즘 뭐 기술이 좋아져도 그거부터 보입니다. 네. 레깅스 입으셨냐고 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부장님한테? 예. 레깅스인가요? 레깅스 새로 사셨네요. 해본 그 회사 생활 안 해보신 분이죠? 예. 네. 자 0910님께 용국이의 일침. 부장님이 3일 내내 그 바지만 입으셨다. 결혼 못하신 것 같습니다. 혼자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9737님 남자분입니다. 네. 회사 짱녀가 영화 동호회 회원이라 저도 가입했는데요. 정모 때 멋있게 영화 감독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진짜 못 외우겠어요. 페드로 알모도바르,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모흐센 마흐말바프, 뭐야?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천재 거장 감독들은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감독들 이름을 외울 수 있을까요? 짱녀 앞에서 멋있게 보이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감독 이름인데. 형철 씨 영화 잘하시잖아요. 저도 이 중에서 이제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이건 이제 너무 에이젠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옛날 러시아 감독이거든요. 저는 아인슈타인인 줄 알았어요. 에이젠슈타인. 그리고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분은 이란의 굉장히 느린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인데 예. 형철 씨도 다는 모르시네요. 다 몰라요. 예. 본인도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짱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봤자 그 사람이 달라 보이진 않아요. 예, 전혀 뭐. 솔직히 뭐 얼굴이 중요하지 뭐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옆에 앉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되고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더 잘 먹힌다고 봅니다. 저는 영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음에 들어서 내가 여기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다. 그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한 방에 까이지. 왜냐면 자꾸 답 없는데 옆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아까워. 예. 그러니까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 여자분이 궁금했을 거 아니야. 예. 이분은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왜 들어왔지? 그럼 나중에 딱 얘기를 하고 차이면 여기 나오면 됩니다. 시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래 어차피 잘못된 건데 자기가 뭐 이상한 거 막 발음 틀리게 해서 외워봤자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그냥 딱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래요. 혹시 압니까? 그 정성에 감동할지.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감독은 임검택이죠. 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요.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들. 네, 임검택님.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민 사연 감사합니다. 있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또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많아지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용 씨가 좀 힘 조절하는 것 같아요. 네, 불편합니다. 남자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예, 네.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야한 꿈 꾸세요. 정용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